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새롭게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영끌족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겪고 있는 일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은 이 심각성을 언론에 알려진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끌족 A씨가 21년 여름에 부동산 시장에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이분은 돈이 별로 없지만 지금 안 사면 평생 집을 못 산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무리를 한 분입니다. 12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받습니다. 전세 시세는 이 당시에 한 7억 정도 했습니다. 집주인 B씨는 역시나 또 60대입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듯이 집값 폭등은 50대, 60대, 70대들이 집을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팔았고 그걸 20대, 30대, 40대가 집을 받아주면서 이루어진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집도 전형적인 그런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20, 30대, 40대가 집을 팔려고 해도 그걸 받아줄 능력이 되는 분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 추락하는 중인 겁니다. A씨의 투자 가능 금액은 4억이었습니다. 이 4억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포기하고 12억 집을 포기하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B씨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11억 5천에 팔게. A는 솔깃했지만 이 당시에도 좀 망설입니다. 돈이 약간 더 모자랐기 때문에 B씨가 한 번 더 던집니다. 어차피 신혼살림 여기서 안 할 거면 내가 전세 살아줄게. 이러니까 이거는 일명 주전세가 됩니다. 주인이 전세를 살고 그 집을 파는 갭투 형식이 됩니다. 젊은 사람이 애쓰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하면서 내가 전세를 시세보다 비싸게 살아준다고 합니다. 7억 5천, 좋다. 그럼 이제 살 수 있겠지?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B씨가 이걸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결국 A는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샀고 이거는 A, B 모두 다 윈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윈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때 왜 그랬을까? B씨가 엄청난 타짜라서 그런 건 아니고 B씨는 사실 다른 집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집이 더 넓고 좋은데 거기에 전세 세입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 집도 팔아야 하고 하니까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전세 계약을 1년 6개월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집값은 하락을 해서 지금은 시세가 10억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전세 시세도 내려서 6억이 돼버렸습니다. A씨는 지금 시세대로 6억의 전세를 맞추면 1억 5천만 원이 모자릅니다. 돌려줄 돈이 당장 1억 5천만 원을 구할 길이 없는 겁니다. 대출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도 A는 집을 팔아서 해결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배째라로 들어 누울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B씨 입장도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본인 집에 들어가려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빼줘야 하는데 이거 정말 죽을 맛입니다. 집주인 A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전세 만기가 돼도 전세금 7억 5천만 원을 돌려줄 능력이 없고 그 돈을 받아야지만 본인도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B씨도 난처한 상황에 된 겁니다. 결국 A와 B는 서로 얘기를 해서 집을 매매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세는 11억 5천에서 12억에서 10억이 됐습니다. 문제는 10억에도 안 팔린다는 그런 점입니다. A는 만약 10억에 이 집을 다시 판다면 11억 5천에 샀으니까 1억 5천만 원에다가 취득세 거기다가 또 기회비용 이것저것 해서 대충 한 2억 정도 날릴 판입니다. 그러니까 A는 집 매매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 저는 A가 아니고 B씨가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그 전에 매매 거래는 다른 부동산에서 했었는데 그 부동산도 심지어 지금 매매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도 집을 내놓으면서 서로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올릴 때 집주인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집주인 광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 A씨한테 문자로 확인 전차가 갑니다. 어떤 부동산에서 얼마에 집을 내놨다. 이때 집주인 A씨의 반응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저한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전화 통화도 사전에 했고 얘기를 들은 거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양쪽 다 허락을 받고 했지만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1년도 안 돼서 2억을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A가 아직도 집을 팔고 싶어 하지 않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집값이 오를 거라는 희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결론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결론.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집은 안 팔리고 B씨는 발등에 불 떨어졌고 A씨는 그냥 일단 최선을 다하지만 안 돼 라고 버티기 하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 하나. 지금 그 아파트 호가는 10억이 무너졌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아직 10억이 최저가로 나오고 있지만 광고 안 하는 비밀 매물이 9억 중반에 사실 있습니다. 새로 그 이후에 나온 겁니다. 이게 A한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만약 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서 누가 10억을 보고 집을 보러 왔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부동산들은 A씨의 집을 소개는 하지만 추천은 잘 안 합니다. 9억 중반에 숨겨둔 매물을 꺼냅니다. 이거 광고 안 한 숨겨둔 매물인데 제가 손님한테만 9억 5천에 드릴게요 라고 하면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이 비밀은 제가 구독자님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거고 A한테는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호의적이지도 않은데 이런 말까지 전달해서 상황을 알려주면 저를 좋게 볼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하락에 관련된, 그리고 부동산 지금 현재 상황에 관련된 비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주인들이 실제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철수 엄마가 집주인인데 부동산에 돌아다닙니다. 11억에 집을 팔고 싶은 겁니다. A 부동산에 먼저 갔더니 11억은 좀 어렵고 요즘 거래가 잘 안 되니까 한 10억 8천쯤에 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비밀 부동산에 한번 찾아가 봅니다. 여기도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아무튼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때 제가 솔직하게 다 말해줍니다. 사모님, 지금 10억에는 손님이 전혀 안 와요.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도 있고 경제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려워지고 해서 만약에 지금 파실 거면 9억에 내놔도 될까 말까입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된다면 철수 엄마가 저랑 얘기하다 말고 웃으면서 조용히 부동산을 나갑니다. 그리고 일을 주는 거는 A 부동산한테만 일을 줍니다. 저한테는 일을 절대 안 줍니다. 그리고 동네에 소문이 막 납니다. 저기 있잖아, 저기 젊고 잘생긴 총각 같은 애가 하는 저기 부동산 거기 가지 마. 거기 가두리 치는 아주 나쁜 부동산이야. 그리고 젊은 게 아무것도 모르고 좀 이상해. 거기는 사기꾼 같으니까 그 부동산 가지 마. 이렇게 저한테 일 주지 말라고 소문이 납니다. 결국 솔직한 상황을 집주인한테 말하게 된다면 그 부동산은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집주인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골라서 해줍니다. 듣기 좋은 얘기 적당히 비위 맞춰주고 일단은 그 물건을 의뢰를 먼저 받습니다. 거기서부터 돈 버는 일이 시작이 되니까 절대 집주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안 합니다. 아무도 진짜 솔직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집주인들은 사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시세 물어보고 요즘 부동산 상황 물어보고 이것저것 다 상담을 해봐도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사례는 또 다른 영끌족 D 이야기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집을 산 지 3년 만에 집을 파는 그런 영끌족 이야기입니다. D씨는 직접 저에게 매매 의뢰가 왔었습니다. 2020년에 한 7억 정도의 집을 샀는데 근저당이 3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4억에 대출을 3억 낀 겁니다. 30대 초반이고 신혼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새로 싹 했습니다. 실제 들어간 돈은 뭐 취득세, 인테리어 등등 해서 대략 자기 자본 5억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5억이 있다니 저는 가장 놀라운 부분이 뭐 이거긴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저는 현금 한 1억 정도 모아보려고 투잡 뛰고 생 난리 부르스를 떨어도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타이밍에 신혼집을 방 2칸짜리 빌라 전세에서 저는 시작을 하는데도 여태까지 싫은 내색 한 번도 안 해줬던 제 와이프에게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와이프는 제가 유튜브 이런 거 하는 거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들을 수 없지만 이 말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밥하고 설거지 내가 다 하잖아. 인간적으로 청소 정도는 누나가 좀 하자. 아무튼 7억에 산 집이 9억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시세가 다시 8억이 됐습니다. 자, D씨는 지금 집을 팔려고 하는데 과연 얼마에 팔고 싶어 할까요? 네, 8억입니다. 8억에 팔아야 인테리어 비용이랑 실제 들어간 비용 다 제하고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동안 대출이자 낸 건 뭐 월세 비용이라 치는데 점점 이 이자가 앞으로 나올 이자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전세로 가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빠르게 팔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8억에 이 집이 실제 거래가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도 D씨는 8억 이하로는 절대로 안 팔려고 합니다. 절대 나는 손해 못 본다 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만약에 대출이 없는 상황이라면 뭐 그냥 눌러 살면 됩니다. 어차피 집이라는 게 주식이랑은 좀 다르게 휴지 조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눌러 살래 이러는 분들도 솔직히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8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과요? 궁금하시죠? 그 사이 다른 집이 7억 8천 최저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D씨는 7억 7천에 다시 내놨습니다. 제가 미래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상상 아마 누군가가 또 7억 5천에 내놓을 겁니다. 그럼 D는 그때 가서 또 7억 4천으로 변경할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집은 안 팔리고 스물스물 가격만 내리는 현상이 당분간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또 먹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부동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